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한때 서울 압구정동과 잠실, 목동 등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명성을 날렸던 라이프그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이프그룹 하면 무슨 회사지 하고 일반인들은 생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압구정동이 미성아파트나 잠실이 장미아파트 또는 진주아파트 하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이런 유명한 아파트를 지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이뤘던 그룹이 라이프그룹입니다. 라이프그룹은 대부분 기업들이 망했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 일찍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라이프그룹이 폭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라이프그룹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존해벽 창업회장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그룹은 황해도 봉산군 출신이 존해벽 회장이 세운 의류 유통업체인 한선기업이 모태입니다. 존해벽 창업회장은 일찍 월남의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62년 28살 때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창업회장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공부를 했거나 일본인 밑에서 기술을 배워 사업을 시작했지만 조 회장은 정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엘리트 창업회장이었습니다. 의류 유통업에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전파사로 업종을 전환하는 모험을 강맹합니다. 1969년 라이프 전파사는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라이프라는 사명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 회장은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전파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 회장은 1975년 라이프 주택개발을 설립해 주택건설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불어닥친 강남개발과 주택 수요가 라이프를 돈방석에 앉게 합니다. 주택사업으로 돈을 벌자 5일머니를 챙기려고 중동으로까지 눈을 돌렸습니다. 미성아파트라는 브랜드와 장미아파트, 미주아파트, 진주아파트 등의 브랜드를 내놓아 대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라이프에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서 당시 주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존해벽 회장은 거칠 것 없이 업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종합무역 상사로 지정받았는가 하면 선일상호 신용공고를 인수해 금융업에 진출했고 율산 계열사였던 율산재화를 인수해 라이프재화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재업체인 동일통상을 인수했고 여행업체인 현대항공, 경주조선호텔과 컨트리클럽을 인수해 무역, 금융, 목재, 재화, 레저 등 그야말로 문어발식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라이프그룹의 적색 신호가 켜진 것은 1980년대 초반에 불거진 제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중동에 진출했었던 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웬만한 국내 건설 회사들은 중동이 오일머니를 낳기 위해 중동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현대나 대림처럼 일찍 진출해 돈을 많이 번 건설 회사들은 괜찮았지만 막차를 탔던 라이프와 한신공양, 한양 등은 중동에서의 부실이 국내 사업에까지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라이프그룹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고와 고려대로 이어진 항맥과 혼맥 등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했습니다. 결국 1987년 라이프주택은 산업합리화 지정업체로 지정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라이프 유통과 보험회사인 동방해상, 증권사인 대한증권 등이 버티고 있어 그런대로 그룹 틀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1993년 노조 측이 존해벽 회장의 동생인 조정민 부회장이 노태우 정부 시절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노조 측은 조 부회장이 노태우 시절 실세였던 박철원 전 장관이 이끌었던 월계수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박철원 전 장관이 서로 앙숙이었던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철원 장관을 수사했고 결국 그가 구속까지 되고 맙니다.
박 장관을 엮기 위해 그와 친했던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존해벽 회장은 이 사건을 빌미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993년 주거래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존해벽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은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선 기자 시절 저도 당시를 취재했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선 박철원 전 장관과 관계가 있었던 라이프그룹을 손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주거래 은행이 직접 부실기업 정리를 발표토록 했다는 말까지 은행권과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존해벽 회장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철원 장관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김영석 회장과 조 회장의 동생인 조정민 부회장과는 친동서가 아니라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은 존해벽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다른 계열사를 정리할 뿐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그룹을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존해벽 회장과 조정민 부회장과의 불화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외부로 표출된 것은 주거래은행이 은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였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형제간 갈등은 해외 건설에 진출해 엄청난 적자를 내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1987년 해외 건설 면허를 반납하고 산업 합리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때부터 동생인 조정민 부회장이 형이 경영 스타일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민 부회장은 독립을 선언해 라이프 유통 회장으로 취임해 유통 외의 그룹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별도로 건설사를 3개나 세워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등 독자 행동을 했습니다. 그룹 측은 라이프 유통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라이프 주택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여신 중단이 이루어졌다고 당시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존해벽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경주 조선호텔과 골프장, 라이프 유통이 부동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동산들이 처분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94년엔 서울 여의도 라이프그룹 본사가 폭파 해체되면서 라이프그룹은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여의도 63빌딩 곁에 있었던 지하 2층, 지상 17층의 라이프 빌딩은 국내의 대림 엔지니어링과 영국의 CDG사 기술자들에 의해 발파 해체 공법으로 5초 만에 해체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그룹이 해체되고 한참 뒤인 2011년 존해벽 회장은 향년 85세 나이로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대부분 조용히 지내 잊혀진 재벌가로 인식되다가 최근에 존해벽 회장의 아들인 조명희 씨가 매스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운이 삼성가로 알려진 세한그룹 이재관 부회장이 빈소에 조명희 씨가 상주로 나선 것입니다. 조명희 씨는 이병철 회장이 둘째 아들인 이창희 회장의 장녀 이혜진 씨와 그룹이 잘 나갈 때 결혼했습니다. 라이프그룹과 삼성가와 혼인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혜진 씨는 사촌이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간 1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레딕스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 회사와 외식업 등 계열사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는 이병철 회장이 차남인 이창희 씨 집안과 혼사로 맺어진 그룹들은 대부분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그룹과 동아그룹, 라이프그룹이 이창희 회장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두 그룹이 해체됐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때 서울 아파트 시장을 휩쓸었던 라이프그룹이 흥망성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성, 진주, 미주, 라이프 아파트 등은
지금도 수도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났거나 거의 다 되면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마저 헐리고 나면 라이프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흥하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잘 나간다고 우쭐대는 신흥재벌들에겐 라이프그룹이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